입장문. 그동안 대구지검이나 공수처가 왜 이렇게 수사를 지연 처리했는지 매우 궁금하고 또 답답하고 이제는 좀 결정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쓰나미와 같은 최근의 정치 일정에 숨 죽이며 발표 시기만 저울질할 때가 아니라 이제는 일도 양단 결정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법치주의의 핵심 가치 중에 하나가 예측 가능성인데 국민의 입장에서 이렇게까지 수사가 지연될 줄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작금의 수사 지연은 법치주의에 반하는 것이고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늘상 수사기관에서 주장하듯 법과 증거에 따라 그 결과를 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제는 대구지검이나 공수처가 어떠한 결론을 내리더라도 전 대통령님의 권력 때문에 수사 결과가 왜곡됐다는 소설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담보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동안 현역 군인 신분이었고 또 정치적으로 오해될까봐 말을 못했던 거지만 만약 대구지검이나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면 특검이든 뭐든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사로 결론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실로 간절하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2025년 6월 4일 임성근. 네. 질문 있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쭤봤었는데 지난해 그러니까 수차례 소환을 검찰에서 이미 했는데 네. 다시 이제 대선 직후에 이렇게 소환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수사를 한 기관이 어떤 목적으로 저에게 소환을 이 시기에 하는지는 제가 이제 판단할 입장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동안 작년 11월 말에 제가 마지막으로 소환 조사를 했고 그 전에도 포렌식 참관 등 여러 차례 대구지검에 이렇게 소환이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1, 2, 3 계엄 이후로 이제 곧 수사 결과가 발표될 줄 알고 뭐 다들 그렇게 알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2월 초나 말쯤에는 수사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는데 계엄으로 인해서 아마 이렇게 무기한 좀 연기가 됐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대한민국 어떤 법 체계에서 이게 지금 사실은 이제 업무상 과실치사입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경찰이 한 1년 가까이 수사를 했고 다시 또 그 결과를 가지고 검찰에서 지금 또 한 11개월째 접어들고 있는데 너무 많은 기간 동안 수사 결과가 이렇게 지연 처리돼서 그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거 했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네. 검찰이. 압수수색은 제가 근무했던 사무실과 그 다음에 저희 자택 그리고 차량 등에서 통상적으로 누구나 겪는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휴대폰, 그 다음에 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혹시 오늘 대질신문 한다거나 뭐 그런 통보 받으셨나요? 대질신문에 대해서는 제가 통보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오늘 어떻게 한다고 하고 오라고 그러셨나요?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하겠다라고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협조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뭐 이렇게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알지 못하고 또 제가 질문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그동안 한 6개월 가까이 수사가 없다가 제가 추측하기로는 이제 마무리 차원에서
저에게 또 확인할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소환을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원래는 이제 대구지검에서 오늘도 있지만 사실 제가 통보받은 것은 이틀 전인 6월 2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또는 다음 주 기간 중에 가용한 날짜가 있으면 그때 소환 조사 일정을 협조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더 이상 지연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너무 고통스럽기도 하고 또 이게 너무 지연된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오늘로 제가 소환에 응하겠다라고 협조를 해서 날짜가 정해지게 됐습니다. 순직 사건 자체에 대한 어떤 사단장으로서의 책임이 없다라는 입장 자체는 사건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일관되게 유지하고 계신 거죠? 예. 그 부분은 뭐 일관되게 변함없이 제가 최해병 순직과 관련해서 우리 고인이 된 최해병 그리고 또 그 유가족 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이렇게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 마음 변치 않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또한 중간에 이제 저희 부하들의 선처와 또 제가 근무했던 해병대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서 2번에 걸친 사의 표명을 했었고 물론 상부의 어떤 지침에 따라서 제가 장군으로서 바로 나가고 싶어서 나갈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 근무를 하면서 사단장을 마쳤었는데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최상병 순직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도의적으로 매우 이제 미안하게 늘 안타깝고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작전 통제권을 제가 다른 부대장한테 그 권한을 위임한 상태에서 이양시킨 상태에서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수중수색 지시라든가 이런 것들 이런 지시도 없는데 제가 법적으로는 이렇게 어떤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것은 없다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사관에 우리 수사기관에서 저의 그러한 어떠한 행동에서 어떠한 언행에서도 저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것이 있다면은 그에 대해서는 언제든 무엇이든 그 책임에 응할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사건이 이렇게까지 이슈가 된 게 정치적으로 좀 연관이 되면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사실은 이제 수사를 받으시는 과정에서 이제 외압 의혹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좀 그 여전히 그런 것들이 없었다는 입장이신 건지. 네.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외압이라든가 일명 구명 노비 의혹 이것들은 상식적으로 국민의 시각에서는 그 출발점이 제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의심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 한 점도 의혹을 살 만한 행동을 제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의 표명도 늘 언제든 나갈 자세로 제가 근무를 했기 때문에 언제든 사의를 표명할 사람이 굳이 구명을 로비할 이유가 없을 뿐더러 객관적인 증거 면에서도 이미 공수처에서 여러 번의 포렌식 수사라든가 여러 번의 어떤 통화 목록 조회라든가 또 기타 여러 사람들의 수사 등을 통해서 최소한 임성근인 제가 구명 노비를 시도했다는 그 점은 없다는 것은 분명히 확인했을 겁니다. 그 이상의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렇게 연결점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직접은 안 하셨지만 그 누군가가 그 구명을 위해서 움직였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솔직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그 구체적으로 그 누군가를 혹시 그 특정을 해 주시면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얘기가 막 여러 얘기가 많다 보니까 그 부분 중에 제가 정확한 답변을 하려면은
그 부분을 제가 특정을 해주면은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뭐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라든지 네. 뭐 윤석열 대통령이 좀 이제 네. 구명을 위해서 움직였다라는 보도들이 있었어요. 근데 네. 그 보도의 신뢰성에 대해서는 뭐 저희도 알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이제 저기 사장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런 보도들을 좀 어떻게 보셨는지. 네. 일단은 우리 국민들 시각에서 또 상식적으로 국군 통수권자이신 대통령님과 또 그 부인이신 김 여사께서 일면식도 거의 없는, 뭐 대통령님은 흰남노 태풍 때 제가 그때 한번 뵀지만은 그것은 공식적으로 이렇게 간단히 이렇게 뵌 것이고 사적인 대화나 이런 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생면 부지와 다름없는, 특히 이제 김 여사께서는 저는 아예 모르는 분이기 때문에 해병대 소장을 위해서 그분들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가, 그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은 이해가 가십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김건희 여사님하고 한 번이라도 만났거나 전화 통화라도 한 번 했다면 전 억울하지 않겠습니다. 한 번도 없고 또 그런 계통으로 연결된 것도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아까 중앙에 계신 기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누구를 통해서 누군가가 움직여서 이렇게 대통령님께 연결이 됐을 수도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부분은 사실 수사의 영역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누가 어떻게 나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이렇게 로비를 했는지 그 부분은 제가 사실 알 수는 없습니다. 또 하나는 그 사람의 또 주관적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없다. 언론에 나와서 있던 그 송모 씨, 이렇게 우리 예비역 선배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물리적으로도 또 객관적인 증거로도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진실로도 구명 노비가 이루어졌어야 하는 7월 31일부터 이적 보류가 있었던 7월 31일부터 2023년 7월 31일부터 8월 말까지 제가 그분하고 단 한 번의 접촉점도 없고 뭐 통한 일도 없다. 그런 점들이 증거도 있지만 실제 제가 가지고 있는 진실도 그분하고 그러한 사항들을 얘기한 적이 전혀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입장이 그러시면 만약에 경찰의 수사 결과와 검찰의 수사 결과가 좀 다르게 나온다면 정치권의 영향을 받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을까요? 그러니까 경찰에서는 무혐의 불송치가 됐는데 검찰에서는 그렇지 않은 결과가 나왔을 때 저의 생각을 물어보시는 겁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 사법기관에서 법과 증거에 의해서 분명히 판단을 한다고 늘상 얘기를 하고, 그게 또 우리 법치국가의 뭐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다르게 나온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제가 왜 그렇게 됐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다른지를 법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따져봐야 될 부분인지, 그 부분을 제가 여기서 뭐 그게 정치적이다 아니다 이렇게 평가하기에는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수사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박정훈 대령이 수사에 먼저 참여했다가 뒤에 징계를 받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정훈 대령이 예. 뭘 참가했다가요? 수사에 처음에 참가했다가 징계를 받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징계를 받은 이유를 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징계를 받은 이유는 저는 그때 당시에 징계권자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당시에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상부 이첩 보류 지시가 있었고, 그런데 그러한 사항들을 KBS 사사건건에 나가가지고 임의로 언론에 브리핑을 했다, 언론 인터뷰를 했다, 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이 돼서 그 자체가 국군 군인 복무 훈령
기본법이나 이런 데에 저촉이 돼가지고 법령에 저촉이 돼서 그 점에 대해서 보직해임이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징계권자였던 당시 해병대 사령관님의 위임을 받은 해병대 사령부의 참모들이 징계위원회를 통해서 절차에 따라 조치된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세부 사정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게 타당하다 아니다 를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다만 그 징계위원회는 법무참모라든가 법조인들도 같이 참가하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밟아서 한 것이었다. 그것에 어떤 뭐 무리였는지 아닌지의 당부는 수원 지방 법원에서 이미 법원에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 판단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 오늘 이렇게 조사 오래 받으실 것 같은데 끝나고 다시 오실 의향 있으신가요? 저도 어떤 제가- 말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그건 좀 확답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통상적으로 한 뭐 6시간, 10시간 받으실 것 같은데 지난번에 몇 시간 정도 받으셨나요? 그러니까 제가 일단 그 부분은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또 뭐 여러 가지가 고려돼야 되니까 나중에 뭐 제가 뭐 따로 연락을 드리든지 그렇게 저희 하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연락을 드리든지 하겠습니다.